자, 우리 1과목의 마지막 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3개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과연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갖추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해야 될까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인사이트를 도출을 위한 우리 필요 역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 IT 역량만 있으면 될까? 아니면 통계와 관련된 분석적 영역이 필요할까? 아니면 비즈니스 도메인이 필요할까?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예요. 우리는 과거에 현재 우리 데이터와 모든 걸 데이터화 시켰죠. 그걸 연결을 했고 또 어떤 시대로 우리는 돌입하게 될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3장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략 인사이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의 열풍 속에서 가치 기반 분석과 전략적 통찰력 창출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1차적 분석과 가치 기반 분석의 차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서 우리 인문학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분할되어 있는 카테고리, 우리 해당되는 6개의 우리는 소제목으로 구성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략적 통찰이 없는 분석의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와 다른 학문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데이터 사이언스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데이터 사이언스의 요구 역량,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핵심적인 질문 6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내용 또는 인사이트, 통찰력과 관련된 내용, 우리 구분하는 거 포인트. 마지막 해당되는 데이터의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학습 포인트이자 출제 포인트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파트는 우리 문제에서 객관형 문제의 출제 경향이 아주 높은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열풍과 회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각광받는 성과물들, 빅데이터의 성과물들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들 약간 포장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 포장하는 데 열을 올리는 거에 집약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포인트는 어디 있냐? 빅데이터 분석도 기존의 분석과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에서 가치, 통찰을 어떻게 끌어내는 것, 어떻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지 무조건 데이터가 크고 화려하고 정말 외형의 포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해당되는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의 서로 비교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페이스북이 훨씬 더 성과물 있는 결과들을 나타난다 할 수가 있고 더 각광받는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싸이월드가 과거에 우리 굉장히 각광받는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왜 소멸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데이터 기반에 의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훨씬 데이터 기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한 기업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자, 빅데이터 분석, 빅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종합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걸림돌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거기서 의미 있는 가치를 뽑아내서 그걸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지 무조건 데이터를 크면 거기서 진짜 의미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퀄 공식은 결코 아니다는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전략적 통찰이 없는 분석의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 우리 3번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빅한 데이터보다 비록 스몰 데이터지만 거기서 올바른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적 통찰이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략적 통찰 없이 복잡화 또는 최적화하는 걸 우리는 지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단순히 분석을 많이 하는 것도 지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거는 경쟁적 우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보기에서 자, 이와 같은 문제 복잡화 또는 최적화에 집중한다 또는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100% 잘못된 오답 보기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5번째입니다. 우리 1차적인 분석과 전략 도출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1차적인 분석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만약에 금융업계에 종사한다면 금융업계와 관련된 데이터 1차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 1차적인 분석에다가 전략 도출 가치 기반이라는 분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통계학적 분석 또는 사회적 기반 분석을 서로 매핑, 매시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통계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 접근 방법은 1차적인 분석이 첫 번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차적인 분석만 가지고도 우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관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략 도출이라는 것은 좀 더 매크로 관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매시업, 매핑을 시켜주는 우리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1차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업무 영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더 나아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되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차 분석으로 해당 부서 및 업무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오답 보기죠. 생각보다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3장에 있는 첫 번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객관형 문제 오답 보기 형태로 출제되는 것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빅데이터의 걸림 또는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씀드렸고, 빅데이터의 가치를 추출해야 하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실시간 분석이 바로 빅데이터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고가 났어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걸 언제 배치 형태로 해서 일 단위, 주간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시의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자, 4번. 비즈니스 핵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해당되는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열풍 속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핵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는 크기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성과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